안녕하세요. 경제금융교육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사 도량동 완판치입니다. 오늘 선생님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정보는 초등 경제금융교육 프로젝트, 그러니까 저희가 부르는 금융교실의 첫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로젝트 자체가 워낙에 크고, 그 다음에 경제라고 생각하면은 어렵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끼리에서 많으실 텐데,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거 보면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다라는 거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차근차근 한번 알려드리면서 작년에 저희 반에서 실천했던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일단 금융교실 프로젝트 소개하기에 앞서서 저희 연구회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저희 연구회는 대충 만든 지 7년이 된 연구회고, 원래는 경북, 대구 위주로 오프라인 모임으로 시작해서 여차저차 이렇게 발전하게 되고, 지금은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작은 모임이지만 그래도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더 좋은 정보를 만들어내고 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을 봐주시고 또 이걸 이렇게 공부해 주시는 우리 모임 1기 선생님께 모두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교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금융교실 프로젝트는 돈, 은행, 사업, 집, 부동산이라 부르는 기부,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고요. 처음에 저희가 6년 전에 했을 때는 최대한 세상과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단계들도 있었고 또 더 디테일한 면들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그리고 또 교사들이 좀 더 이렇게 활동을 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나름대로 정선을 하여서 지금 이렇게 단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오늘은 돈과 은행 단계에 대해서 선생님께 설명드릴게요. 이 프로젝트를 이런 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경제금융교육에 관심 있는 선생님. 지금 경제금융교육 중요하다라는 마음은 모두 앞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어떤 개념들을 전달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교육이지만, 결국 교육에 있어서 실천 교육만큼 좋은 건 없다고 저는 느꼈어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래서 경제금융교육에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꼭 이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활동적인 모습, 또 아이디어를 보시고 싶은 선생님께서는 이 프로젝트 추천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확실히 학생들이 정말 활발해져요. 이거는 긍정적인 모습도 활발해지지만 부정적인 모습도 사실은 활발해져요. 그런데 그런 부정성과 긍정성을 어떻게 수정하고 보완하고 더 나아가게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이건 한번 해보셔야 느끼실 것 같아요. 완전 강추합니다. 그 다음, 이 금융교실 프로젝트라는 건 결국 반에 시스템을 하나 도입하는 거예요. 금융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학생들이 그 시스템에 맞게, 그리고 돈 플로우에 맞게 뭔가 하루 활동과 일주일 단위 활동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농담이긴 한데 애들끼리 잘 놉니다. 이걸 하면. 그래서 이런 거 좀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 아니면 경제 시스템을 한번 반에 도입하고 싶다, 그런 선생님들께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면 추억이 남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고 있을 때 학생들한테 항상 물어보면은 이 금융교실 프로젝트를 했던 이야기가 빠짐없이 나옵니다. 이런 거창한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냥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 있는 선생님께서면 그냥 한번 해보시는 거 강추드립니다. 자, 첫날에
교실 경제 금융 프로젝트, 즉 금융교실 시작한다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이 아이들이 나와요. 이 질문들의 수준을 보면 저는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경제에 정말 관심 많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냥 방금의 그 단계를 간단히 설명해 줬을 뿐인데 벌써 가게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는 친구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알바가 일 안 하면 해고해도 되는지 이런 뭔가 평소에는 생각지 못한 어떤 문제를 아이들이 접하게 되고 미리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생각보다 아이들이 경제 관심이 많고 생각보다 아이들이 경제 지식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 아이는 지금 주식이 있을 수 있는지, 또 우리 교실에 대공황도 있을 수 있는지 물었어요. 그리고 번외로 말씀드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대공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저축했다는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정도만 일단 아이들한테 자기가 금융교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아이들한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은 관심이 크다는 거, 굉장히 반짝거리는 눈의 아이들을 마주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단계 돈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우리 반 화폐인 돈 만들기입니다. 밑에 두 자료는 다른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돈 자료고요. 이걸 교육하기 전에 화폐의 역사와 의미를 알면은 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원래 지금 현실 지폐 단위인 1,000원, 1,000원, 5,000원, 만원권으로도 해봤는데 계산이 조금 너무 단위가 크다 보니까 복잡해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저희 일단 모임 선생님들이 실천해 보신 선생님들께서 추천하는 단위는 그냥 학생들이 계산하기 쉬운 단위 10부터 시작하는 게 좀 더 좋았습니다. 저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년에 적용해 보았는데요. 적용해 봤을 때 이 단위로 했을 때 일단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계산이 가능했습니다. 일단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수학 공부랑 마찬가지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6학년으로 될수록 사실 단위를 좀 더 높여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학년성에 맞게 선생님께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반 학습지인데요. 일단은 저희 반에 돈이 생긴다는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단위를 디자인해달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지금은 10부터 500보물만 이렇게 선별했는데 이후에 학생들이 생각보다 돈을 잘 모으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좀 생겨서 1,000원 단위도 이후에 생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돈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설명이에요. 의미. 우리 반과 우리 선생님 그리고 우리 반의 대표성을 띠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담아서 디자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학생들처럼 이 부분에는 디자인을 꾸미고요. 이 부분에는 의미를 적게 해서 칠판에 붙여서 여기 평가 스티커를 많이 붙이게 되는 것을 화폐로 선정했어요. 이렇게 되죠. 아이들이 자기 것들을 이렇게 다 칠판에 붙이고 투표를 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관심 있게 생각보다 꼼꼼하게 봐줘요. 보면은 나름대로 아이들이 그 계열성이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거 잘 보이진 않는데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학생들이 나름대로 그 돈의 단위에 따라서 뭔가 더 발전하는 50보석은 하트 4개인데 500보석은 하트 더 크고 많고 이런 식으로 계열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반에서 제일 높은 화폐 500보석에 당첨된 최종 디자인입니다. 제 모습인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화폐에 자기가 존경하는 인물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는 인물들을 넣으면서 이렇게
굉장한 사회생활까지 배우게 됩니다. 농담이고 이렇게 어쨌든 화폐를 선정하고 학생들의 선택에 따른 이 화폐 디자인을 선생님께서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하셔서요, 조금 한글 파일로 이렇게 편집을 하셔서 이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컬러 인쇄한 거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A4, 세개 A4 용지에 흑백으로 인쇄하면은 멀리서도 그 돈의 단위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더 좋았어요. 아이들은 자기 디자인이 좀 훼손돼서 조금 섭섭해 했긴 했는데, 제가 돈을 바로 이렇게 알아보기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바로 아이들이 수긍했어요. 이런 화폐를 뽑는 거, 자르는 거, 이런 것들을 교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후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거, 자르는 거, 이런 거는 조폐공사, 아니면은 환전업, 요런 직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돈 관리 공무원, 이런 걸 이름을 붙이는 거죠. 학년성에 맞게 조금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런 것들을 직업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충분히 시킬 수 있습니다. 시킨다는 게 의외로 이걸 학생들이 이런 자비를 좋아할까 싶지만, 돈이 생기고 이 돈을 관리한다, 또는 다른 친구들 전에 먼저 일을 한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프라이드를 느끼면서 학생들은 일하고 싶어 해요. 일단 제 경험은 그래요. 자, 이렇게 뭔가 경제금융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그 다음에 돈이 생겼다라는 그 이후에 아이들의 단골 주제는 이렇게 금융교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져요. 몇 가지 재밌어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뭔가 본질을 파악한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동심이 아닌 자본주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돈이 좋은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저는 작년에 4학년을 해서 4학년 사례를 지금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뭔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 본질적인 질문을 뭔가 상기시켰다는 것만으로 저는 이 프로젝트에 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어릴 때 돈을 알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공포감을 드러냈는데, 결론적으로는 나중에는 이 친구가 열심히 돈을 모았고 그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도 좀 더 생겼다. 그런 이야기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런 꼭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서 바로 이야기 해드릴 건데,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 요런 불만들, 갑자기 어른 같은 불만들 버는 건 적은데 돈 내는 건 많다, 이런 불만들 일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써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단계 설명을 한 것 뿐인데, 문구점에서 팔 것, 가격을 정하는 것, 벌써 그 3단계 사업을 준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단골 손님을 모아서 서비스를 하고 친절하게 한다, 이런 전략도 벌써 세웠네요. 일단 돈 단계에서 제가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주의할 점에 가깝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돈이라는 것을 칭찬 스티커나 긍적 강화물로 쓰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돈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약간 더 이렇게 돈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돈이 뭘까요? 돈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은 하잖아요. 돈보다도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고. 우리는 돈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돈을 대하는 태도가 아이들은 익혀져요.
이게 제가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는 제가 이 돈이라는 것을 긍적 광화문으로 좀 쓴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예시예요. 예를 들어서 단어 시험 다 맞으면 선생님이 뭐 현상금 100보석 건다. 이런 식으로 제가 행동을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 문화에서 경제 문화에서 뭔가 자기 대신 뭔가 해주면 돈 준다. 아니면은 뭐 이거 뭐 자기 대신 뭔가 해주면 돈 준다. 아니면 뭐 자기가 내는 문제 맞추면 돈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낀 친구들이 있어서 뭐 학급 회의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한번 겪고 나니까 저도 스스로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말로는 제가 돈보다 가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저도 긍적 강화물로 아이들을 돈을 제가 권력을 가지고 돈을 썼던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사과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돈으로 볼 수 있을까? 돈 그 자체 그냥 물물 교환의 단위 뭐 화폐 뭐 그냥 가치를 나타내는 그 단위 이런 걸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은 선생님들께서 직접 겪어보시고 아이들과 함께 수정해 나가면서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